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33강 19번 벌레와 뱀과 물고기에 관련자 이어서 20번 새와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물고기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고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물고기의 머리와 몸통과 비늘과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물고기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고기어는 물고기를 상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물고기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과 비늘과 꼬리 지느러미를 나타내어 일 물고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어물이 있고, 어물은 생선을 가공하여 말린 해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어에서 이 가로 넣점은 부라 넣점과 글자 모양은 같으나 그 뜻이 다릅니다. 훈과 음은 물고기어입니다. 다음은 일만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일만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벌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이 부분은 벌의 더듬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벌의 몸이고, 그리고 그 밑에 벌의 다리를 짐승 발자국류라는 부분 글자를 빌려와서 일만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일만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일만만은 벌의 머리에 있는 더듬이와 벌의 몸과 벌의 발을 나타내어 떼지어 사는 벌처럼 많은 수인 일천의 10배 되는 수가 일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일만이 있고, 일만은 일천의 10배 되는 수입니다. 이 일만만에서 벌의 더듬이를 상행한 부분 글자는 풀초머리나 양해뿔괴와 그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일만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어는 이 부분은 물고기의 머리를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이 바전 모양은 바전이 아니고 물고기의 몸과 그리고 비늘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가로 넣점은 꼬리 지느러미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물고기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만만입니다. 일만만은 이 부분은 벌의 더듬이를 상행한 부분 글자가 풀초 머리와 글자 모양이 같으나 그 뜻은 벌의 더듬이를 상행한 글자이고, 이 부분은 벌의 몸이고, 그리고 그 밑에 벌의 다리를 나타내는 짐승 발자국 류 모양을 결합하여 벌을 상행한 글자가 일만만이 되었는데, 그 까닭은 떼지어 사는 벌처럼 많은 수라는 일천의 10배 되는 수를 나타내어서 일만만입니다. 다음은 용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신령스러운 상상의 동물인 용이 머리를 짙게 세우고 구름에 쌓여 몸을 꿈틀거리며 하늘로 치켜오르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용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허물건의 몸육과 그리고 용이 하늘로 치켜오르는 것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허물건이 획주림한 부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몸육이 육달을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고, 그 오른쪽에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나라갈비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용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용용은 신령스러운 상상의 동물인 용의 상형자로, 지금의 글자는 용이 머리를 치켜 세우고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구름에 쌓여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것을 나타내어 일 용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청룡이 있고, 청룡은 푸르청 용용인데 그 뜻은 동쪽의 기운을 맡은 태세신을 상징하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용용입니다. 다음은 새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꽁지가 짧은 새의 그림이 있습니다. 새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새의 머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새의 가슴과 새의 배와 새의 날개를 상행한 부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이 점은 새의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새의 가슴과 배와 그리고 새의 날개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새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추는 꽁지가 짧은 새의 상형자로 이를 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새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용용은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입이고 그리고 육달월은 달월이고 입월입니다. 그래서 입월 복희 3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쓰는 순서는 전복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리거 가로 꺾은 이 획이 한 획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쓰면 몸기 그리고 석삼입니다. 그래서 이 용용의 자원을 이해하고 나서 한자의 모양을 기억할 때는 파자기역보로 입월복기삼 용용은 입월복기삼 이렇게 하면서 쓰면 여러분들은 한자 쓰기를 하는 동안 이 글자를 완전히 기억하고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새추입니다. 새추는 꽁지가 짧은 새의 사형자로 이 부분은 새의 가슴이고 새의 배이고 새의 머리 그리고 새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를 내리긋고 세 번 더 가로 그어서 새의 날개 완성. 그래서 새추입니다.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에는 머무를 주, 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주, 살 주는 사람인 변에 주인 주를 결합하여 머무를 주, 살 주인데 이 가로 그은 획이 4개이고 3개입니다. 다음은 새 높이 날 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루미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새 높이 날 학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하늘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새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하늘을 나타내는 덮을명 모양의 그 하늘 높이 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새추의 한 획을 길게 꿰어서 새 높이 날 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 높이 날 학은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새 높이 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타내는 덮을명 모양을 이 새추의 한 획으로 꿰어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새 높이 날 학입니다. 다음은 새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앉아있는 연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새조는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새의 부리이고 새의 머리와 눈이고 몸이고 날개와 꼬리이고 또 새의 발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새의 부리이고 새의 목이고 새의 머리와 눈이고 또 목 뒤 털이고 몸과 날개이고 발과 꼬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새조는 새의 옆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새의 부리와 머리와 목털과 몸과 발과 꽁지를 나타내어 이를 새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는 세조 무리류이므로 새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조에서 가로 너역점은 부라 너역점과 해서의 모양이 같으나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세조입니다. 세조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섬도에서 획줄임 변형한 모양이고 또 백길사에서 글자의 발에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새 높이 날 학은 하늘을 나타내는 이 덮을명 모양의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뜻에서 그 새추의 한 획을 꿰어서 결합하여 새 높이 날 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새 높이 날 학입니다. 다음은 세조입니다. 세조는 훈민한자에서 부분 획을 결합하는 영상기억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의 부리고 새의 목이고 그리고 새의 머리, 새의 눈, 그리고 머리 완성, 목 뒤의 털, 새의 몸과 날개, 그리고 발과 꼬리 이렇게 말하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한자 쓰기를 10번 쓰는 동안에 배워서 일생 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한번 말한 이 부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말하면서 쓰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마귀 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까마귀는
몸빛이 검어서 멀리서 보면은 그 눈동자도 검어서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까마귀 오의 소전에서는 이 세조에서 멀리서 보면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눈동자를 나타내는 한 획을 줄여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세조에서 눈동자를 나타내는 한 획을 줄여서 까마귀 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까마귀 오는, 까마귀는 몸의 빛깔이 검어서 멀리 보면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세조의 눈을 나타내는 한 획을 줄여서 일, 까마귀라는 뜻이며, 보기로 오죽이 있고, 오죽은 까마귀오 대나무 죽이므로 까마귀처럼 빛깔이 검은 대라는 뜻입니다. 까마귀오의 가로 넣역점은 부라 넣역점과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뜻이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까마귀오입니다. 까마귀오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어찌언에서 한자의 발로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제비연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제비가 새끼에게 주려고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제비의 머리와 그리고 양 날개와 또 꼬리가 늘어진 그런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제비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가 소전의 제비연이고, 이 부분은 제비의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제비의 몸과 제비의 양 날개와 꼬리가 늘어진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제비연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제비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비연은 새끼에게 주려고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제비의 머리와 제비집의 몸을 가까이 붙이려고 양 날개를 퍼덕거리며 꽁지가 늘어진 모습을 나타내어 일제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연작이 있고, 연작은 제비연 참새작이므로 제비와 참새라는 뜻이며, 사람으로는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비연의 가로 넣역점은 부라 넣역점과 해서의 글자 모양이 같으나 그 뜻이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제비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까마귀오와 제비연은 세조와 마찬가지로 훈민 한자의 부분 글자를 결합하는 영상기억법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까마귀의 불이고 까마귀의 목이고, 그리고 까마귀의 머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눈을 나타내는 획을 생략, 그리고 목 뒤의 털, 몸과 날개, 발과 꼬리, 그래서 까마귀오 완성입니다. 다음은 제비연입니다. 제비연은 이 스물린 모양은 새끼에게 주려고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그 머리, 그리고 제비의 몸, 또 제비의 양쪽 날개를 북녘북 모양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리고 꼬리가 늘어진 그 모양을 나타내어서 제비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벗붕입니다. 벗붕은 붕새를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붕새는 날개 길이가 3천리나 되고 단번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새입니다. 이 붕새와 가장 비슷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는 공작새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벗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붕새를 상행한 글자인데, 붕새의 부리와 머리와 목과 몸과 그리고 날개를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획줄임하여 붕새의 두 날개를 상행하는 달월자 모양을 나란히 결합하여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벗붕은 붕새의 왼편 날개와 오른편 날개를 상행한 글자로, 붕새가 날면 무새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듯이 같이 몰려다니며 사귀는 일, 벗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붕우가 있고, 붕우는 벗붕 벗우이므로 벗 또는 동무라는 뜻이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벗붕입니다. 다음은 선역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새가 보금자리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새가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먹이를 찾아다니다가도 해질 무렵에는
보금자리의 나라와 앉아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보금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바로 해가 지는 때이고 해는 서쪽으로 진다는 뜻에서 선역서가 되었습니다. 선역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새가 보금자리에 앉아 있는 부리와 머리와 목과 날개와 그리고 보금자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매우 간략하고 많이 변형하여 선역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선역서는 새가 둥지의 나라와 앉은 모습을 나타내어 해가 저무는 방위가 선역, 또 서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동서가 있고 동서는 동력동 선역서이므로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역서와 덮을아와 열매 매달리는 현대의 활자에서 해서의 모양이 같으나 자원이 다른 글자입니다. 운과 음은 선역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벗붕은 붕새의 두 날개를 상징한 글자로 다롤 모양을 나란히 결합해서 벗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롤변에 다롤을 결합하면 이 글자가 벗붕이 됩니다. 다음은 선역서입니다. 선역서는 새가 둥지에 날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인데, 해질 무렵에 새가 둥지에 날아와 앉아있고 또 그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선역서, 서쪽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는 열재지지유 술유가 있는데, 이 글자 모양이 같으나 술을 나타내는 한 획이 그 안에 그어져 있으면 열재지지유 술유이고 없으면 선역서입니다.